안녕하십니까. 2월 둘째 주 월요일 이슈 이슈다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울타리 씨가 대통령에게 복수열전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의 방송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분이 점점 겁을 상실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낸시 펠로시의 특조위를 통해 강펀치 한 방을 대통령에게 날리겠다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고 있는데요. 참 지금 미국이 이렇게 몰락하도록 만든 장본인, 역사의 배신자께서 그냥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조용히 살아도 시원찮은 판에 다시 한번 역사적 배신자 노릇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아보면요. 펜스는 지난 4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플로리다 연방주의자 단체 회합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직은 오로지 미국 국민의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보다 더 반미국적인 생각은 없다며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찔끔찔끔거렸던 펜스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것은 당연히 뒤에 뭔가가 있다는 소리겠죠. 이런 어이없는 발언에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즉각 성명을 내고 부통령이라는 게 명백한 징후가 있음에도 그냥 올라온 안건을 처리하라는 당선 인정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펜스가 부통령으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4년간 자신의 안건의 거수기 역할만 하다가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안건 처리하는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뜻이죠. 펜스는 한마디로 클린턴 시절 거수기였던 엘 고어보다 더 밋밋하고 볼품없는 거수기입니다. 너무 자주 들려서 식상하긴 한데 아주 초간단하게 그날 상하원 합동회의 당시를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아셔야지 땡땡 사태 어쩌고 하면서 대통령을 까대는 우리 주변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논리를 깨뜨려 줄 수 있을 겁니다. 1월 6일은 지난 대선의 결과와 전국 50개 주의 선거인단을 인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 7개의 경합주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재검표와 각종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선거 결과를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인증하다뇨. 부통령으로서 상원의장 자격이 있었던 펜스는 이런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인증은 할 수 없다고 간단히 말하면 됐는데요. 그걸 못하고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확증해준 겁니다. 펜스가 인증 안 했다. 그럼 재선거를 하든 법원 판단을 기다리든 연방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든 새로운 선거 프로세스가 진행되고요. 법률적으로는 거의 연방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게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정치한다는 사람은 다 알고 민주당조차 어쩔 수 없지만 헌법이 보장한 프로세스다라고 인정한 시나리오였는데요. 그걸 펜스가 물거품 시켰던 겁니다. 역적 중에 역적이었죠. 펜스는 퇴임하고 대통령 눈치 보면서 함께 바이든 까고 민주당 비난하면서 차기 공화당 대선 잠룡 행세를 했었는데요. 그게 보수우파 국민들의 조롱을 당하니까 이제는 거침없이 민주당 편을 들면서 반트럼프파의 대들보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낸시 펠로시의 특조위에 얄팍하게 협조하면서 1월 6일 땡땡 사태의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는 증인으로 또 한 번 갸로 유다 행세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대통령이 2024년 대권 도전을 막는 건데요. 그 앞잡이로 펜스가 다시 한번 나선다면 이번엔 그냥 비난으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모론 중에 음모론 하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따라올 소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그 진상이 석연찮은 세계 미스터리 중 으뜸에 자리 잡은 사건입니다. 공식적인 암살범은 오스왈드인데요. 그 배우의 군산복합체 띠띠 세력이 있다, 소련이 있다, 아니다 그냥 쿠바다 이런저런 소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설이 나왔는데요. 이게 그냥 음모론이 아닌 게 사건을 60년간 추적해온 법의학자 시릴 웨트 박사, 90세의 노학자가 필생의 공을 들인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 박사의 결론은 암살범 오스왈드가 1953년부터 61년까지 CIA 국장을 역임한 앨런 덜러스의 지시로 암살을 실행했다입니다. 내용 보면요. 웨스 박사가 최근 JFK 암살을 해부하다라는 저서를 발간했는데요.
여기서 오스왈드의 배우로 지목된 덜레스 CIA 전국장은 케네디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61년 4월 CIA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쿠바 망명자들을 동원해 벌인 피그스맘 침공 작전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자 케네디 대통령은 그 책임을 물어 해임당했습니다. 당시 덜레스 국장은 67세로 케네디 대통령보다 나이가 20살 많았는데요. 새파랗고 사생활 지저분한 애송이한테 해임당했던 게 너무나도 분했던 겁니다. 웨트 박사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오스왈드가 어떤 측면에서 CIA 첩자였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책에서 덜레스는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한 데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 했다면서 덜레스는 이후 암살 사건의 진상조사를 맡은 워런위원회 위원장이 돼 사건의 내막을 은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케네디 대통령 CIA가 하는 무모한 일들에 대해 진절머리가 나 덜레스를 해임했는데 덜레스가 사건에 대한 조사 책임자가 됐다며 의혹이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덜레스에서 부인 제클린 여사와 함께 무게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벌이다 목과 머리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건 당일 해병대 출신인 오스왈드가 범인으로 체포됐지만 그는 이틀 뒤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채 호송되는 도중 현지 사업가로 알려진 잭 루비의 총을 맞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이에 오스왈드의 배우를 둘러싸고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은 음모론이 대두됐는데요. 워런위원회는 이듬해인 1964년 오스왈드를 단독범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장 정황과 맞지 않는 등 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이번 저서를 발간한 웨트 박사는 이 책을 쓰기 위해 60년을 매달렸다며 내가 보고 듣고 행한 모든 것들, 내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싶을 뿐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책 출간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는 지금도 우리의 35대 대통령이 어떤 외톨이 총잡이의 단독 범행으로 숨졌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여전히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음모론이 차고 넘치는데요. 속 시원하게 그 미스테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케네디 암살의 진실이라도 우리 생에 그 해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데 말이죠. Truth is out there. 엑스파일로 너무나도 유명한 문구죠. 90년대 유명했던 엑스파일의 두 주인공 멀더와 스컬리가 오늘날 돌아온다면 아마도 띠띠과 싸우는 대통령 지지자가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쿠오모 형제에 관한 뉴스입니다. 성추행 소송을 줄줄이 당하며 완전 끝났다고 생각했던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지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기적처럼 재기하는 모양새인데요. CNN에서 팽당한 동생 크리스 쿠오모와 힘을 합쳐서 CNN 사장도 날리고 이제는 정치 재계의 기지개까지 펴는 모양입니다. 좌파끼리 싸우는 재미난 구경거리기는 한데 보는 게 영 마음 편치는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해 8월 성추행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앤드류 쿠오모 전 미국 뉴욕주 지사 측이 의혹을 반박하면서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쿠오모가 논란 이후 포럼 연설 등을 비롯해 공식 석상에 어떻게 처음 모습을 보일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쿠오모 전 지사가 전 현직 보좌관 등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하고 추행 사실을 공개한 직원에 대해 보복 조처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의혹을 부인하던 쿠오모 전 지사도 보고서 발간 후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결국 자진사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게임이 끝난 것과 다름없는데 지난달 웨스트체스터, 나소, 올버니 등 뉴욕주의 각 카운티 지방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쿠오모 전 지사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뻔한 거죠. 쿠오모가 자기가 갖고 있던 다른 정치인들이나 검사들의 비리를 제시하면서 흥정했을 게 아주 뻔한데요. CNN 간판인 동생의 도움도 아주 제대로 받았을 게 틀림없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나 죽으면 다 죽는다. 이런 협박의 백일 인간들이 거의 없겠죠. 아무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쿠오모 전 지사와 측근들은 지지층에 제임스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자기에 대한 조사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주장인데요.
쿠오모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통해 쿠오모 전 지사의 성추행을 폭로한 여성들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자료를 공개했는데 변호인은 보고서에 쿠오모 전 지사 측에게 유리한 내용을 반영해 주기를 요구했으며 그가 가능한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사 당선 전인 2007년에서 2010년 뉴욕주 검찰총장을 맡았던 쿠오모 전 지사가 올해 제임스 총장에 대항해 뉴욕주 검찰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또 동생 크리스 쿠오모는 CNN 방송의 간판 앵커였다가 형의 성추문 대응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지난해 말 CNN에서 무기한 정직됐는데요. 이번에 사내연애 스캔들로 해고된 제프 주커 CNN 사장건이 쿠오모의 복수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폭스뉴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크리스가 자신을 해임한 저커에게 복수하려 저커의 부적절한 사내연애를 폭로하는 물귀신 작전을 썼다고 4일 보도했는데요. 전말은 이렇습니다. 크리스 쿠오모는 CNN의 모 회사 워너미디어가 지난해 12월 자신을 불명예 해임하며 남은 계약 기간의 연봉은 물론 거액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자 약 2천만 달러의 규모의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소송 전 중재 협상이 잘 풀리지 않자 최근 변호인단을 통해 사측에 저커 사장과 골러스트 부사장이 몰래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 형의 성추문 은폐 시도에 저커도 연루돼 있다고 반격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장이 해임된 결정적 원인인데요. 쿠오모 형제와 저커 사장은 상당히 친밀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 인간관계 참 유리그릇처럼 와장창거립니다. 특히 엘리트라고 스스로 특별 취급하는 좌파들에게서는 더욱 말이죠.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빠이를 안 했더라고요. 오늘은 잊지 않고 빠이를 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물러갑니다. 빠이.